자, 1번부터 가보네요. 1번은 재산세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1번. 재산세는 어느 날 가진 사람에게 물린다 그랬는 건 6월 1일. 자,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현재 그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할 납부네요. 분할 납부는 얼마가 초과되며, 여기다 1000이라고 쓸 건데 잘못했어요. 여기다 1000이라고 제가 써놓을 건데 일정 금액이라고 써놨, 아주 틀리게 유도할 건데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야기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여기서 그중에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일정 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막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 권자는 누구다 그랬는가? 시, 군, 구. 맞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산세 물납은 얼마가 초과되며 1000만 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며, 됐죠? 일정 금액,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1000만 원이 초과되며 관할 안에 소지하는 무엇만? 부동산만. 그럼 재산의 종류에 관계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부동산만. 분명히 유가증권은 뒤에다 써놓고 뭐 하라겠는가? X. 그러면 종류에 관계 없다, 관계 있다, 관계 있다. 그럼 재산세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틀렸네요. 4번 틀렸어요. 5번은 고지서를 보낼 때는 정부가 나에게 보낼 때는 무조건 5일이라겠는가 10일이라겠는가? 5일.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자, 문제 2번이요. 분할 납부네요. 이제 분할 납부 물어봤으니까 취득세 나오면 취득세는 아예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오지도 않죠.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 2개월. 45일 아니에요. 2개월이에요. 2번 틀렸어요. 3번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틀렸어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4번 맞았네요. 그 다음에 5번은 등록면허세는 분할 납부 아예 안 되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과세 권자로 구분한 지방세 분류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지방소득세나 이거는 볼 필요 없죠.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 시, 군, 구, 등록면허세 도, 구, 취득세 특, 광, 도. 틀렸네. 4번 정답이네요. 문제 4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보유가세고 보통세고,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하고,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이 되는데 얼마가 안 되면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입니다. 세액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입니다. 전혀 눈에 안 들어오죠, 그게. 취득가액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읽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답이 안 나오는가를 찾았어야 돼요. 이거를 5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고 딱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세액이 아니라 가액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얼마가 안 되며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물납이나 분할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답은 3번이었어요. 이제 4번이네요. 영어 틀린 거. 납세자. 납세자는 내 것만을 말한다. 내 것, 남의 것 모두를 말한다. 모두. 납세 의무자가 내 것, 납세자는 모두. 모두니까 이 안에서 제외란 말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답은 1번.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분명히 뭘만 찾는다? 동일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압류에서부터 매각에 드는 비용.
면세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뭘 찾는다? 이하라는 글자만 찾으시면 돼요. 보증인이 나오면 보증은 무엇에 대한 보증만 한다? 납부를 보증한 자. 자, 6번은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여기는 증여를 포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달. 단 20만 원이 안 되면 몇 월달로 바뀐다? 그래도 9월달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속이 안 좋으면 무조건 땅에다 토하세요 그랬어요. 4번 틀렸네요.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달. 다음 연도 5월달입니다. 7번. 세율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취득세는 비례세율.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세율만 나온다?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안 나온다. 답은 3번.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초과 누진세율.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도 나오지만 비례세율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8번이네요. 옳은 것만으로 묶인 거. 소득세.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면 1년. 1년이니까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기억 탈락.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6월 1일 탈락.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맞았네요.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했을 때 맞았네요. 수시부가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음. 답은 4번. 9번. 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가상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게는 가상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틀렸네요. 하나는 안 물리고 하나는 물린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또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돈 안 내니까 몇 프로 물린다? 3%. 답은 2번. 세 번째요. 3번은 중과상금은 만분의 75. 만분의 75인데 국세인 경우에 얼마가 안 되면 징수하지 않는다. 100만 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에요. 여기서 200만 원인 경우에는 중과상금이 주가로 부과되는 거예요. 100이 넘었으니까 중과상금이 나와요.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가상금이 국세 원금보다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중과상금은 최고 한도가 최고 많이 올라가도 몇 프로밖에 안 된다? 45%. 일반 가상금은 3%. 다 합치면 48%. 그래서 아무리 이자가 많이 올라가도 원금보다는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그게 바로 요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이요. 큰 액수, 그 가상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원금이 100이면 많이 나오면 48,000원밖에 안 나오겠죠? 이것밖에 안 나와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 가상금, 중과상금은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 아니니까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10번. 지문 너무 기네요. 엄청 길죠. 긴데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길수록 안 읽어야 돼요. 길면 밑에 보기부터 역으로 읽어가야 돼요. 소득세 납세금의 성립일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12월 31일. 납세의무는 5월 31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소득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소득세 신고납부인데 이 사람이 5월 31일까지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 안 했으니까 5월 31일 날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답이네요. 정부에서 무엇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틀렸네요. 자, 나머지는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배운 것만 가지고도 풀어야겠잖아요. 그럼 풀었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고 혹시 그 5월 달에 이 시간표가 지금 나왔던데 보니까요. 5월 1일부터 바로 민법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게 5월 6일 날이 대체휴일이에요.
5월 6일 날이 대체일, 5월 5일 날이 일요일이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그 다음날 하루를 더 쉬어주는 거예요. 더 쉰다고 해서 학원 쉬는 거 아니에요. 5월 6일 날 학원 안 쉬어요. 학원 안 쉬는데 어떤 분이 학원 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5월 6일 날 학원 쉬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쉬어요. 그랬어요. 정상 수업이에요. 그랬어요. 5월 6일은 수업이 있어요. 5월 5일은 수업이 없네요. 5월 5일은 없어요. 그런데 5월 4일하고 5월 11일은 중개사법 특강이 목동학원에서 있네요. 여기서는 특강을 안 하네요. 목동학원에서 특강이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스케줄 이거 다 보시고 수업 참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 이번에 그 세법 기출 특강 신청하신 분들 전번에 보니까 안 나오신 분 엄청 많던데 뭔 이유로 안 나온 가 모르겠어요. 그 안 나오면 그만큼 손해예요. 저는 진도를 제가 지금 하루에 지방세가 나갔고 이제 국세만 남았어요. 국세 남았는데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국세 쪽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테마 31번부터 들어가는데 31번부터 이제 60번까지 해서 마지막 30개를 이번 주 일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 시간 되시면 나와서 듣는 게 좋아요.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실강 듣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신청하셔놓고도 안 나오면 진짜 이거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신청하셨으면 신청하신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전부 다 일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일요일 날 오전 언제부터 하는 거 알죠?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딱 6시 정도 대학 끝나니까 그때까지 생각하고 나오셔야 돼요. 야, 이거 나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 그리고 나는 동영상으로 할란다. 근데 집에서 저희 집도 동영상으로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날마다 보면요. 하루에 3시간을 못 해요. 하루에 1시간 딱 하면 더 이상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동영상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학원에 나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총 8시간 동안 연속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셔야지 그냥 나중에 할란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5월달에는 이제 다른 과목 이제 진도 이렇게 쭉 나가는데 계속 나가는데 5월달에는 문제도 많이 푸셔야 돼요. 5월달부터는 문제 엄청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5월달에는 문제를 뭐 10개씩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뭐 문제 하루에 막 100문제씩 막 풀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풀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 이제 예상 문제집이 또 나올 거예요. 문제집이 나오면 그 문제집을 5월달, 6월달 안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싹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7월달부터 그때부터 다시 이제 오후반에 단원별 동용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예요. 오후에 수업 끝나고 2시간에서 1시간 40분 동안 시험 보고 2시간 동안 해설하고 이렇게 시험을 볼 때 그때 문제가 안 풀리면 그때는 이제 시험 볼 때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셔야 되니까 5월, 6월에 문제 많이 풀으셔가지고 숙달을 다 시켜놓으시고 처음 하셔도 5월달, 6월달 진도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계속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신 거 어려운 거 하셨으면 어려우면 집에 가서 포기해버려야 된가 더 해야 된가? 더 열심히 하죠. 자,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 써놨는가 봐보세요.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막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자. 그러면 그래 합시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 세법 공부하란다. 그럼 오늘 배운 것만 복습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배운 내용만 복습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론하고 문제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문제 싹 풀고 오늘 배운 부분까지.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도 풀으셔야 되고 혹시 기출문제집 가지고 있으면 기출문제 다 풀으셔야 되고 또 다른 문제집 있으면 문제집에 있는 오늘 배운 거 싹 풀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날 배우는 것은 그날 문제를 만약에 오늘 배운 문제가 100문제 정도 된다. 100문제 다 풀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배운 게 한 500문제 된다. 500문제 오늘 다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내야만 그날 이제 진도를 따라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도 밀려버려요. 그래서 진도 안 밀리도록 그때 전부 문제를 풀면서 진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